고등수학학 개념 강의 세 번째 단원은 명제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논리학을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즉, 논리적 문장을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고 수학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서 논리학을 해결해 보는 역할을 해보는 거죠.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제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제의 뜻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문장을 보고 얘는 참이야, 얘는 거짓이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명제. 얘는 어떤 상황에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명제가 아니다 라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제와 항상 함께 나오는 것이 명제의 부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문장에서도 맨 뒤에 아니다 라는 표현을 붙임으로써 부정문을 만들었었죠. 그 부정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호로 P 앞에 어떤 명제 앞에 not 기호를 붙임으로써 이 물결무늬를 붙임으로써 이렇게 명제의 부정을 나타낼 것이고요. 얘는 not P라고 읽게 됩니다. 즉 어떤 기호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써있다라고 하면 P를 부정해 놓은 표현이구나. 즉 P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얘가 함께 나오는 이유는 본 명제와 명제의 부정은 서로 참 거짓을 반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즉 명제 P가 만약에 참이라면 P가 아니다 하면 거짓이 되겠죠. 그 다음에 P가 거짓이라면 P가 아니다 하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을 딱 반대로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명제 not P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되면 아닌 거에 아닌 거니까 맞는 게 되겠죠. 따라서 아닌 거에 아닌 건 본명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 증명,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어떻게 부르자라고 우리가 약속한 것, 그게 정의입니다. 그 다음 정리란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시로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다. 이러면 정의입니다. 즉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등장을 하면 얘는 보고 얘를 정삼각형이라 부르자라고 약속해 놓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다 보니 얘는 얘하고 같으니까 이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 다음 얘도 같으니까 얘도 역시 밑각의 크기가 되겠죠. 따라서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세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즉 정삼각형인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건 우리가 약속한 용어의 뜻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을 연결시켜서 정리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또는 알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과정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이란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으로 판별되는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어서 좀 어려운데 조건의 예시 하나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x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렀었죠. 그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한 일들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들을 모아서 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조건도 역시 참이 될 때가 중요하니까 이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들을 모아서 진리집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진리집합을 기호로 나타내보면 어떤 P 집합을 만들 건데 x들을 모아놓을 겁니다. 이 x들의 특징은 이렇다라는 거죠. x가 전체 집합에 들어가면서 조건문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야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리집합의 범위로 넘어옴으로써 논리문이었던 걸 집합으로 바꿈으로써 수학적인 대상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수학적 대상에 대한 연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논리문을 파악해 보겠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건도 역시 부정을 취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명제와 동일하게 not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 부정부터 한번 진리집합 간의 관계로 넘어가 보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만약에 P라면 조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해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집합을 두고 P가 맞는 것을 요 안에다 다 넣었을 때 바깥쪽에 있는 건 P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돼버리죠. 따라서 P의 여집합이 조건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이구나가 시각적으로 바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집합을 취함으로써 조건의 부정을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조건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만약 두 조건이 나와서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럼 P도 성립하고 Q도 성립하는 아이들을 모아달라라는 거죠. P 또는 Q이기 때문에 P가 성립하는 애들 모아놓고 Q가 성립하는 애들 모아놓고 P 또는 Q라는 건 얘가 성립할 수도 있고 쟤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까 모두 다 칠해지겠죠. 따라서 합집합으로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의 경우에는 P도 성립하고 Q도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P와 Q에 대해서 각각 성립하는 집합을 그려놓으면 이 사이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교집합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합집합과 교집합이 나왔으니 합집합, 교집합으로 할 수 있던 연산 중 하나인 드모르간의 법칙을 떠올려 봅시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떠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P의 여집합을 이용해서 not P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여집합을 취해보자 라는 거죠. P 합집합 Q 자체의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될 겁니다. 즉 합집합이었던 건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각각의 낫이 취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로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합 간의 연산 관계를 통해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 역시 여집합을 시키게 되면 각각의 여집합이 되고 교집합이었던 건 합집합으로 변하기 때문에 합집합에 해당하는 건 또는이죠. 따라서 not P 또는 not Q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집합으로 바꿔서 집합의 연산에 의해 증명을 하고 조건문으로 다시 돌려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